주시면 제가 좀 보겠습니다. 네, 올려주세요. 네, 올려주시면 한꺼번에 봐드릴게요. 자, 됐죠? 네. 잠깐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디 한번 보자고요. 자, 어디 한번. 자, 아까 누가 계속 질문하던데 제가 아무나가 아니어서 대답을 안 해드렸는데, 자, 주식은요 지금 5만원짜리 밑에 10주씩 사는 거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만큼 다 살 수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뭐 100만원 있으면 100만원어치 살 수 있고, 미수까지 하면 미수 되는 거면 250 정도까지 살 수 있고요. 여러분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우리가 적산병이라는 거는 일본에서 온 거죠. 예, 이런 종목이 적산병입니다. 양봉 3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연속으로 나오는 게 적산병이에요. 그러니까 차트 중에 보면 이렇게 양봉이 3개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양봉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게 우리가 적산병이라고 얘기하죠. 반대로 얘기하는 거는 흑산병이라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패턴 중에 보면 이렇게 음봉으로 해서 3개가 이렇게 연속으로 나오는 것들, 이게 흑산병이고요. 지금 적산병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동원금속 같은 거, 요런 게 이제 적산병이고요. 동화성 요건 아니고, 요것도 아닌데, 예, 요거 동원화성, 요런 종목들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됐죠? 자, BW 발행에 관해서 알려달라고요. 자, BW는 우리가 본드 워런트라고 얘기를 하죠. 예, 본드 워런트라고 해서 BW라고 합니다. 자, 워런트라는 얘기는요, 예, 권리란 얘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BW를 발행을 하면, 보통 BW 이제 3년차를 발행을 하면 이 BW에는 일정한 이자를 내게 됩니다. 그쵸? 이자를 내고, 처음에 예를 들면 BW를 갖다가 10억을 갖다가 발행을 했다면 10억을 발행을 해놓고, 뭐 예를 들면 뭐 5천원짜리를 갖다가 이제 BW를 10억원씩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발행하는 시점에 현금이 들어와서 회사에 운용을 하는 거예요. 뭐 BW를 해서 뭐 회사 뭐 빚을 갚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자금을 운용을 한다든가, 기타 등등 여러가지 이제 회사에서 필요한 돈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걸 이제 운용을 하면서 일정 기간이 지날 때마다 3개월인가 6개월인가, 제가 정확한 거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안 해봐서.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날 때마다 이자를 납니다. 이자를 내면서 그 뭐죠? 예, 이자를 내면서 계속 가다가 이 마지막 이제 만기가 되면 이 10억을 갖다가 주식으로 바꿀 건지 안 바꿀지를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주가가 5천원 밑이면, 예를 들면 4천원이면 주식으로 바꿀 필요 없죠. 그러면 현금으로 다시 상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주식이 뭐 6천원이다 그러면 주식으로 바꿔서 뭐 매도를 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이런 거는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그 주식 칼렌더라고 있거든요. 주식 칼렌더라고 있는데, 어딨죠? 증시 달력에 보면 여기에 나오면 BW 뭐 그쵸? 뭐 CB 여러 개 있는데 계속 발생을 해요. 근데
자,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거는 발행하는 시점이 아니고요. 발행하는 시점이 아니고 이때죠. 그쵸? 만약에 BW 물량이 많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악재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지금 다음 주에가 뭐가 있죠? 다음 주에는 뭐 이렇게 BW 행사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물량은 별로 안 돼요. 물량을 보면 여기에 보면 뭐 18만 주, 그쵸? 이렇게 18만 주 내어 있고, 뭐 그 다음에 셀트리온 뭐 그 다음에 국내 BW 바이넥스 같은 건데, 바이오스포트 요런 것들은 좀 영향이 있겠네. 요건 한 40만 주 되네요. 그쵸? 그래서 요런 거 발행하는 시점, 전환되는 시점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33일선이 중요하다. 자, 33일선은 제가 예전에 이제 많이 가르쳐 드렸던 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33일선 같은 경우는, 자, 33일선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외인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인들이 보는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33일선이 아마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34일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목에서 나왔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저도 뭐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지금 21선 보조선으로 해서 33일선을 쓰시면 21선이 깨진 다음에 21선 밑에서 반등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동원금속 같은 경우도 33일선을 따라가죠. 특히 우량주 중에서는 21선보다는 33일선이 반등으로 나오는, 반등 포인트로 잡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외인들이 매수를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33일, 보통 21선 33일선 같이 이렇게 띄워놓고 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21선 보조선으로 해서 21선이 무너졌는데도 반등이 나오면 그게 바로 31선 33일선이 밑에 보조선으로 살면 되는데, 보조선은 말 그대로 보조선이죠.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보조지표는 보조지표고, 이평선 같은 경우도 분명히 반등해야 될 자리인데 갑자기 시장이 안 좋아지거나 그럼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평선을 갖다가 쭉 하는 것보다는 시장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을 깨우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단기 고점과 상투의 차이점. 단기 고점과 상투의 차이점은 간단하죠. 단기 고점은요, 단기 고점과 상투의 차이점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얘가 단기 고점이냐 라고 물어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쵸? 단기 고점은 얘가 여기서 그 다음에 움직임이요, 예를 들면 단기 고점이라는 얘기는 실제 종목이 올라가다가 빠지는 건데,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얘는 단기 고점이에요. 그쵸? 단기 고점입니다. 그런데 얘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빠져버리면 얘는 상투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 고점과 상투를 갖다가 차이를 갖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단기 고점 같은 경우는 크게 거래가 터지는, 특히 폭등을 했던 종목들이 크게 고점을 만들면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아가방, 보령메, 얘네들도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령메디앙스도 얘가 지금 단기 고점이냐, 여기를요, 이 라인을 갖다가 단기 고점이냐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몰라요. 이게 상투인지 단기 고점인지는 다음에 오르냐 떨어지냐에 따라 틀리죠. 얘가 만약에 다시 보령메디앙스가
뭐 15,000원대로 떨어진다 그러면 얘가 상투가 되는 거고, 만약에 다시 올라서 3만원 4만원 간다 그러면 여긴 단기 고점이겠죠.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금리 인상이 주식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자,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미국과, 자, 미국에 있는 자본이 미국과 한국이 있죠. 그러면 미국에서 금리가 낮으니까 우리나라로 투자가 들어온 돈이 꽤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투자가, 외인들 매수 들어오는 물량 중에 꽤 투자가 된 돈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 쪽에서 금리를 인상을 시켜버리면 이 자금들이 다시 빠지겠죠. 그죠? 이 자금들이 다시 미국으로 다시 이전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치겠죠. 그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갖다가 개인은 못 막습니다. 개인은 막기가 힘들어요. 기관이 만약에 방어를 한다 그러면 주가는 크게 안 빠지겠지만, 만약에 그때를 계기로 해서 기관이 같이 매도를 친다 그러면 그때는 주가가 많이 빠지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면 우리나라 증시는 악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흥 아시아권, 그 신흥 투자국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흥 뭐랄까 개도국이라고 그래야 되나? 지금 뭐라고 하지? 하여튼 그런 쪽에 있는 것들, 뭐 우리나라나 아니면 아시아 쪽이나 아니면은 저기 남미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자금이 쫙쫙 이 물량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악재로 해서 계속 빠지겠죠. 그쵸? 네, 됐고요. 그 다음에 NK 대주주 변화 악재. NK가 그래서 올라왔나 보죠. 금요일날 NK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했는데 대주주가 어떻게 바뀌었죠? 뉴스를 안 봐가지고. 자사주 메이도 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요거는 뭐 내일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으로 어떻게 됐죠? 시간으로 시간으로 좀 빠졌네요. 그러면 내일도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어쨌든 뭐 금요일날 좀 많이 올라가는 거를 저는 봤어요. 막 수급 들어오고 장 끝날 때쯤 막 확 올리는 거 봤는데 그만큼 빠졌네요. 어쨌든 요거는 내일 시장 열리면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죠. 자, 체결 강도는 실제 체결 강도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저는 글쎄 체결 강도보다는 시장의 움직임을 더 많이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러니까 체결 강도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HTS 상에는 제가 보는 차인데, 여기에는 어느 게 체결 강도죠? 이건가요? 잠깐만요. 115 이게 체결 강도죠. 이게 이제 매수세가 세다는 건데, 실제 매수세가 안 세거든요. 그죠? 매수세가 안 세도 얘는 매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이거는 매수매도 체결량, 그죠? 매수매도, 그러니까 매수 체결량에서 매도 체결량을 뺀 다음에 나눈 다음에 거기다 이제 곱하기 100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은 매수 체결량과 매도 체결량을 갖다 얘가 계산을 해서 막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조건시구에다가 이 매수 체결 강도를 하는 것보다는 수급에다가 체크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이게 한다고 해서 지금 얘가 115면 상승이잖아요. 하락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도
이게 센 데가 있거든요. 대부분 뭐 이것도 지금 리젠 같은 경우도 막판까지 빠졌는데 얘도 129예요. 그러면 뭐가 안 맞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요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보는 3종 세트에 있는 조건식 있잖아요. 그거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수급 그 물량 들어오는 거를 많이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면 이 그 뭐죠? 이 호가창에서 움직임을 파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떨 때는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도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뭐죠? 매도가 나오는데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처럼 뭐 그냥 정직하게 요즘 안 해요. 희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주 던지고 9000주 매수하고, 1000주 던지고 9000주 매수하고, 하여튼 그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 거를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죠, 코콘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코콘 같은 경우도 그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얘도 분명히 매수세가 셌는데 결국에는 금요일날 그러니까 장 끝날 때쯤 빠졌어요. 그쵸? 분명히 얘도 매수세가 세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 매수세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여기서 지금 더 이상 안 빠지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안 빠질 줄 알았는데 계속 물량이 나와서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면 그 매수세가 꼭 뭐 그 체결 강도가 높다고 해서 꼭 올라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건식에도 있습니다. 조건식에도 체결 강도로 해서 잡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보시는 분들은 보시고 저는 안 본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됐죠?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고 뭐 매수를 하실 분들, 코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락을 했는데도 체결 강도가 240이죠. 그러면 엄청나게 높은 건데 결국에는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의 매수는 어떻게 하냐면요, 시간의 매수는 4시 30분, 5시 30분, 6시 이렇게 3번 단일가로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일가 주문을 들어가면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0%예요. 단일가가 10%씩 움직이죠. 위로 올라가면 10%고 떨어지면 1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싶은 만큼, 예를 들면은 뭐 내가 1050원에 1050원에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1050원에 뭐 1550원 1500에 뭐 예를 들면 100주 이렇게 해서 매수를 걸어 놓으면 그 가격이 오면 체결이 되는 거고, 그 가격이 안 오면 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꼭 사고 싶으면, 예를 들면 지금 뭐 12,000 15,250원 15,250원에 100주를 걸면 어떻게 돼요? 13주는 그냥 사지겠죠. 그리고 여기에 87주가 여기 남겠죠. 그쵸? 여기에 87주의 매수가 남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30분마다 하나 체결되니까 여러분들이 매매 시간의 단일가 주문 창을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10분) 거래 아닙니다. 30분마다 거래됩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잠깐만요. 어잉? 10분마다 거래돼요. 얘네요? 하나 둘 하나 규정이 바뀌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10분마다 거래된답니다. 10분마다 거래된다고 그러네요. 요즘 장외거래를 안해서, 시간에 장외거래를 안해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10분마다 4시부터 4시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쭉 해서 10분마다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0분에서 3시 방 거래는 시간의 단일가 매매가 아니고요. 그 뭐 있죠? 시간의 단일가 매매가 아니고
예, 여기서 보면은 요거 있죠, 요거. 장후 시간의 매매. 요걸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단일가로만 매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가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200원에 끝났잖아요. 그러면 15,200원에 살 사람이랑 팔 사람이랑 거래를 하는 겁니다. 단일가로요. 됐죠? 네. 자, 됐습니다. 또 뭐가 있죠? 쭉 한번 봅시다. 자, 제일모직 자사주 안 하면 주가가 빠지는 건가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일모직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이 홀딩스랑 제일모직이랑 예, 합병을 해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홀딩스나 아니면 제일모직이 돼서 얘네가 총 지주사가 되는 게 목표였거든요. 지주사가 돼야지. 지주사가 되려면 삼성전자 주가가 100만원대고요. 그죠? 뭐 나중에 밀접 분할을 한다고 해도 가격이 높으니까 얘네 가격을 높여야지 제일모직이랑 주가가 맞는다고 해서 제일모직 주가가 올라간다고 했는데 이번에 뉴스가 떴죠. 안 한다고요. 지주사를 안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일모직은 이제 관망입니다. 지난번에 뭐 거의 뭐 10몇 프로가 빠졌었는데 제일모직 같은 경우 지금 금요일날 살짝 반등 나왔는데 이거 쳐다보지 마세요. 제일모직이 이슈가 됐던 거는 다른 것도 이 회사 실적보다는 제일 큰 게 삼성전자 주가에 관련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당분간은 더 빠질 거고요. SDS도 제일모직이랑 같이 빠지죠. 예, SDS도 제일모직이랑 같이 빠집니다. 그래서 삼성 SDS도 예, 지금 뭐 삼성 SDS는 그나마 좀 낫죠. 얘는 그나마 좀 나은데 제일모직은 거기에 직방으로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호가창 보는 방법은 카페에 나와 있습니다. 카페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카페에 가면 기초 강의 오픈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호가창 보는 방법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딨지? 예, 호가창 여기 있죠. 예, 요거를 갖다가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차트 공부는 어떻게 하냐고요? 차트는 무진장 많이 봐야죠. 예, 차트는 무진장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차트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차트를 계속 보세요. 차트를 계속 보면 이런 거 녹십자셀 같은 경우는 21선 타고 올라오죠. 그러면 얘는 21선이 오면 지금 33일선 타고 올라오네요. 그쵸? 지금 움직임이 계속 보셔야 돼요. 전 종목을 보는 방법도 있고 여러분들이 특정 종목만 보셔도 있고, 차트로 매매를 하는 거는 차트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여기 말씀하신 맥점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차트를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매수와 매도가 서로 이렇게 만나는 라인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죠? 예, 이렇게 라인들이 보일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맥점입니다. 맥점에 대해서 더 깊은 거 매매에 사용하는 방법은 그거는 특공 교육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맥점을 계속 찾으세요. 맥점을 찾으면 분명히 그 자리가 왜 거기서 반등이 나오고 왜 거기서 그게 무너지면 박살이 나는지 그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트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네, 차트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차트를 많이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를 갖다 이렇게 돌리는 방법이 있죠. 얘 왜 안 나오지? 아직 있죠. 예, 이렇게 차트를 갖다가 자동으로 얘가 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뭐죠? 여긴가? 얘 다 까먹었다. 예, 여기서 돌려보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종목 테마를 갖다 잡아놓은 거나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해놓고 자동으로 돌리기를 하면 차트가 자동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얘가 지금 이 종목이 반등이 나오고 있구나, 여기가 맥점이구나,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차트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차트 공부는 자, 기본적으로 기본 차트 공부하셔야 되죠. 이평선 공부하셔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슬로 같은 거 조심 공부해야죠. 엔벨로프까지는 아니더라도 볼린저 밴드,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심하게 공부한다 그러면은 뭐 MACD 정도까지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말고 이평선도 우리가 얘기하는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뭐 33일, 그 다음에 52, 그 다음에 뭐 104,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가지 이평선들이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좀 교육을 받으셔야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서 잘할까 보다는요, 차근차근 하나둘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아, 요 포인트가 요렇게 되는구나 라는 게 보입니다. 그거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아셨죠? 어떻게 해야 주식을 빨리 살 수 있나요? 3종 세트로 사시면 됩니다. 3종 세트로 사는데, 주식 한 종목 사는데 3종 세트는 주식 한 종목 그러니까 주식을 갖다가 순간적으로 튀는 종목 사는데 0.5초도 안 걸려요. 0.5초도 안 걸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금요일날 움직였던 게 뭐가 있죠? 잠깐만요, 봐야지. S넷 같은 거, S넷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처음 이렇게 파바박 움직임이 나올 때, 너무 딱 맞추니까 안 좋다. 조금만 사이즈 줄이죠.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때 있죠. 예, 움직임이 없다가 이렇게 파바박 칠 때, 요때 잡는 거거든요. 요때. 근데 가장 빠르게 잡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제 S넷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슈가 돌아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했지만, 지금 예, S넷 같은, 여기서 샀네요. 제 매수가가 7140원이니까 여기서 샀네요. 여기서 움직일 때. 그래서 요렇게 할 때 잡는 방법이 3종 세트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3종 세트는 오픈은 안 돼 있고요. 3종 세트는 네, 단기 특강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3종 세트보다 더 빨리 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뭐 호가창 매매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 더 빨라요. 그렇죠? 과거 유상증자를 한 가격이 저항이나 지지로 작용할 수 있나요? 있죠. 가능합니다. 예, 됐죠? 예, 유상증자를 했다. 근데 유상증자를 한 가격은 거의 다 표시가 되죠. 유상증자를 한 가격은 거의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여기에 보면 이렇게 유상증자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유상증자를 한 데가, 이때가 이제 물량이 나온 날이죠. 유상증자 한 날이 물량이 나온 때고, 권리락이 된 때가 이제 권리락이 된 때인데, 유상증자를 한 물량이 뭐 저항선이 된다? 보이지 않는 정상이요? 보이지 않는 저항선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한참 지나면 그냥 잊혀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닥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움직이면 그거는 그냥 묻혀버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히려
그거 말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제 저항선이 있잖아요.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어디가 저항선일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지금 강력한 매물대인데 실제 제일 큰 매물대는 요 정도가 되겠네요. 그거는 이제 매물대 차트를 띄워보면 바로 알 수 있죠. 그죠? 말씀 딱 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가장 큰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항을 갖다가 보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봅니다. 됐죠? 네. 리딩을 해주는 것 중에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장중에 여러분들을 리딩을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뭔가 오해를 하시는데요. 리딩 클럽이 아니면, 예, 리딩 클럽이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을 리딩을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저희 방을 보실 때요, 저희 방의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 종목 패턴들이 이렇게 급등 종목 조건식이 나옵니다. 그쵸? 조건식이 나오면 그 조건식에 나오는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을 일단 관종에다 빼놓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관종에다 빼놔요. 관종에다 빼놓은 다음에 이 종목의 차트를 보는 겁니다.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매수를 못할 것 같거나 아니면 매수를 안 해도 안 할 거면 그냥 패스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뉴스나 이슈 같은 걸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사물인터넷 얘기를 해드린 게 언제냐면은요, 예, 사물인터넷 뉴스를, 예, 해드린 게 언제냐면은 11시 1분에 해드렸네요. 그쵸? 11시 1분에 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하는 건 11시쯤 했을 것 같아요. 이때 뉴스가 쪽지가 돌았는데, 자, S넷이 튄 적이 언젠가 보세요. 10시 50분에 튀었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뉴스나 이슈를 알려드립니다. 예, 뉴스나 이슈를 알려드려요. 그러면 보세요. 11시 1분에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로 해서 움직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은 저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슈가 있으니까. 그리고 손절을 잡고 보는 거죠. 아셨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저게 움직임이, 이슈가 나왔는데 안 움직여요. 그럼 손절 잡아야죠. 그리고 저희 방에 사람이 많죠. 지금 한 400명, 시작할 때는 450명 됐다가 한 350분 계시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오래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해야 될지 제 목소리 톤이나 아니면 제가 제가 얘기를 하는 거에 따라서 하는 게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들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리딩클럽에 들어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계속 넣어드려요. 네, 메시지를 계속 넣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주내원 가입하시고요. 프로주식클럽 주내원을 가입하시고요. 네, 여기에 보면 주내원을 가입을 하시고요. 여기 이제 주내원 하시고요. 여기 프로주식클럽 메인에 가셔서 메시지라고 있어요. 요거를 띄워 놓으세요. 예, 이렇게 해서 메시지 띄워 놓으면 제가 보낸 메시지가 가박가박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셨죠? 그래서 그러면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슈가 이런 게 있으니까 매수를 해야겠구나, 매도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리딩클럽에는 바로 메시지를 드려요. 네, 리딩클럽은 바로 메시지를 들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빠를 수도 있어요. 예, 예, 너무 빠를 수가 있어가지고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빨라가지고 매수한 다음에 그냥 쭉 밀려가지고 손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 해드리고요.